매일 아침 11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내왕과 전유옥의 안전 빵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은요. 시청자가 900분이나 들어오셨습니다. 초대 손님은 이 금융계에서 30년 넘게 일을 하셨고 또 이분의 평판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의 그 말하자면은 이 고객이라고 하면 저를 높이는 거고, 네, 고객입니다. 그런 제가 참 이분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조성자 지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지점장님 이게 입에 뱉는데, 네. 자, 조 지점장님은 지금 어떻게 정년 퇴직을 하셨고요. 아주 그 유수한 은행에 아주 굉장히 그 훌륭한 지역에만 계셨습니다. 이 부자들이 많은 지점에서 훌륭하다는 건 부자들이 많은 지점이라면서요? 네. 뭐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죠. 다 그분들이 네. 한 푼, 두 푼 가난한 데서 올라가신 그럼요. 분들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조성자 지점장님 지금 한번 어떤 일 하시는지 소개해 네. 주시고 네. 또 자격증 같은 것도 엄청 네.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조성자입니다. 먼저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맑지 않고 또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한데요.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시중은행에 입사해서 35년 이상 근무했고요. VIP 고객 팀장을 거쳐서 PB센터장, 일반 영업점포의 점포장으로 마쳤습니다. 35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각종 자격증을 많이 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환 전문역 1종, 부동산 펀드 투자 상담사, 파생 상품 펀드 투자 상담사, AFPK, 자산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으로는 2002년도에 그 저축의 날 유공자 기념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목소리가 잘 안 네, 나서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네. 이분은 제가 이제 그 조은행에 이제 옛날에 계실 때부터 제가 네. 알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녀들은 다 외국에 있었는데 그분이 물론 이제 조성자 지점장님이 그 하시던 은행에서는 모든 게 다 있지만은 그분이 그냥 농담 삼아서 내가 어디에 땅도 샀었고 내가 어디에 오피스텔도 샀었다. 근데 그걸 들으신 거를 다 기억을 하셔가지고 다 찾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오히려 고객들이 이분께 선물을 많이 주십니다. 너무 고마워서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외환이라고 전문가세요.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네. 어느 나라든지 가장 이제 정책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특히 개인은 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요즘같이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특히 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요. 네. 더구나 지금 금값도 지금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은 원래 달러와 금값은 반대로 움직여야 맞거든요. 네. 근데 맞죠. 요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측이 너무 어렵고요. 네. 반드시 달러가 필요하신 분은 항상 달러에 대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투자라기보다 네. 내가 달러를 소비하셔야 된다는 분은 반드시 소지를 위한 본인의 포지션을 유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달러를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은 경제의 그 원칙,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이런 상황이 경제적으로는 제일 나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지금 화폐개혁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렇게 화폐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화폐개혁 얘기는 저는 사실 7, 8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네. 이미 그 자산가들은 그 화폐 개혁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표시하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이제 정부나 어떤 정책이 표현되지 않으니까 없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표출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이 달러에 대해서 1000단위를 유지한다는 점이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하게 포인트를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조성자 지점장님은 늘 이제 전공법만 말씀하시는데 예.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요. 화폐 개혁을 안 한다 한편으로는 이러면서도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뭐 공청회를 연다든지 청문회를 연다 이런 거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그래서 당하시지 말고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각자 도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화폐 개혁 달러 이 부동산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세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이 너무 많고 부동산도 정부에서는 계속 누르려고 하지만 네. 일반 시장에서는 그 눌러지는 강도보다 더 많게 다른 쪽에서 풍선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도 개인들의 어떤 부동산 투자를 자꾸 억누르면서 뭐 SOC 간접 사회 간접 자본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 국가적으로 지금 토지의 상승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높다고 여겨지고요. 그 뭐 공시지가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공시지가가 오르면 시가는 당연히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우리나라로 봐서는 주택 부분은 좀 뭐 미진할지 몰라도 토지나 그 다음에 다른 쪽의 부동산 뭐 그 근린 생활시설 이런 쪽으로는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네. 하면 상가 이런 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 중에서도 좀 그러니까 단독 상가가 아니고요. 전체 네. 작은 건물들 이런 것 쪽으로 단독 상가는 좀 위험하다고 좀 요즘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시구나. 네. 우리 조성자 지점장님은 늘 안전빵으로 저기 진짜 이 안전빵빵 재테크인데요. 예, 안전빵으로만 제가 성향이 그러시는 그렇습니다. 분이에요. 정석대로만 하시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아주 그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공시지가를 지금 엄청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부가 예. 그러면은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요. 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그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이라는 게 요즘 보면요. 은행에 가지 않는 분도 참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네. 은행은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지금 뭐 은행이라는 게 비가 오면은 햇볕이 쨍쨍할 때는 우산 쓰라고 그러고 비가 오면은 막 뺏어간다 막 우산 뺏어간다 하는데 은행을 이 시대에 이 불안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은행은 나의 어떤 재테크 수단이라기보다는 네. 내가 그냥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처럼 꼭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관은 이제는 아닌 시대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자산의 구성도 다양해졌고 주식이나 뭐 다른 쪽 분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은행을 통해서 뭐 어떤 투자에 어떤 자기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네.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단지 네. 결제 수단이라든가 뭐 이체를 통해서 내가 이 투자를 이루고자 하는 과정 네. 이런 시스템으로서만 일하는 것뿐이지 은행을 통해서 투자를 이렇게 많이 목표 달성을 이루려는 것은 조금 예전과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너무 어려워졌다고 그러는데요. 네. 네. 그렇게 대출을 조이고 있으면 은행으로서도 참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은행이라는 거는 수익 자체가 네. 대출을 통해서 이자 수익으로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그런 쪽 부분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네. 다른 쪽으로 뭐 개인의 어떤 거래에 따른 수수료, 네. 뭐 환전에 따른 수수료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때 어떻게 그 조건을 구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네. 대출도 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쪽에도 아직까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네. 지금 현재 금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많이 높다고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금리를 더 낮추리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따가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출을 활용하는 부분은 네.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본인이 뭐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뭐 다른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대출을 통해서 자기의 재무 목표 달성을 이루고자 한다면 네. 반드시 대출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준비는 미리미리 본인들이 제도나 필요한 서류나 네. 여러 가지 조건을 사전에 좀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은행 이용법 박혜경님께서 은행은 한두 군데로 집중하는 게 좋다. 맞는 네. 말씀인가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두 군데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 왜요? 그래서 일단은 한 군데는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을 해서 네. 그 은행에서 부여하는 만족감을 다 혜택을 보셔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주거래 은행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 그래서 반드시 부거래 은행도 선정하셔서 네. 내가 주거래 은행을 거래하면서 네. 이 상품과 이 제도가 나한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반드시 검증할 수 있는 도구로 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그 박혜경님이 아주 예. 벌써 다 알고 계셨네요. 예. 은행은 한두 군데로 집중하는 게. 근데 정말 많은 분은 또 한 은행에다가 몰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두 군데 주거래은행 그다음에 그렇죠. 부거래은행 이렇게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께서도 이 질문 올려주세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당할 은행은 어느 곳일까요? 그런 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뭐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여러분 네. 아마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적한 은행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마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은행원으로서 정확하게 몇 년 계셨습니까? 만 36년 근무했습니다. 와, 근데 그때 이 원칙, 나의 원칙은 어떤 거였습니까? 은행원의 원칙은 저는 네. 입사하기 전에 아버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네. 은행원은 신뢰가 1순위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설사 내가 틀렸어도 네. 고객이 와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네. 얘기할지언정 네.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네. 끝까지 그 신뢰를 중요시하게 아하. 예를 들면 제가 돈을 지불을 잘못해서 고객님이 네. 오셔서 이거 내가 더 받았습니다 하고 주셔도 네. 제가 이게 맞게 드렸습니다 할 정도의 정확하고 신뢰가 가는 신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네. 그것만은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우리 조성자 지점장님한테 고마운 게 저희 아이 때문에 보험을 들었는데 저는 그 보험이 그냥 날아가는 보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고 있었더니 연락이 주셔가지고 그 보험금 찾아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객의 돈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36년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어떤 은행에 이제 지점장으로 이제 계시는데 문재인 정권이 딱 이 문재인 당선 이거 보더니 그 다음날 은행에 와셔갖고 정리하겠다고 그러면서 싹 찾아간 분도 있다고 하셔요. 네. 근데 그만큼 부자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엄청 행동이 빠른 것 같은데 부자들도 많이 자산가들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자산가들의 특징은 어떤 거였습니까? 자산가들은 가장 네. 먼저 경제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관심이 많고 새로운 투자 자산이나 제도나 세금이나 법률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정말 즐겨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뚜렷한 재무 목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재무 목표를 설정하면 끊임없이 그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지속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예. 노력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까지 네. 어떤 빌딩을 어디에 사겠다. 오. 그러면 그런 장기간 목표를 아. 설정하고 그걸 위해서 매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기가 아닙니다. 절대. 항상 아.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네. 어떤 식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네. 가장 절세가 될 것인가. 네.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5년, 10년, 20년을 보고 장기 플랜을 세우고 노력하기 네. 때문에 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재무 목표가 뚜렷하다. 또 어떤 점이 있나요?
다음에는 네. 주변에 항상 전문가를 두고 같이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오호. 전문가들한테 수시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네. 또 그 조언을 절대 소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요즘 대출은 내 집 네. 마련도 어려운데 DSR이 오늘부터 이 금융권까지 네. 확대 적용되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제2금융권까지 네. 그리고 어떻게 절차 없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신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이제 신용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는 제가 봐도 네, 아직까지는 그 신용도에 따라서 그 대출 한도라든가 네. 뭐 금액보다도 또 금리라든가 이런 네. 거가 그 담보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은 금융계가 발전이 많이 안 된 편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은 신용도를 많이 따지는데 네. 가장 중요한 신용도는 네. 본인들의 세금, 공과금, 네. 할부금, 네. 통신요금 아.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연체 없이 잘 거래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아하. 우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의료보험료 부분이세요. 이런 예, 것도요. 예, 맞습니다. 네. 국민연금이라든가 아. 이런 걸 잊지 않고 항상 연체하지 않고 잘 내셔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어려울 때 이제 급전을 필요하다고 네. 보면 네. 뭐 카드론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거 많이 받으시는데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장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받지 말아야 되네요. 되도록이면 네. 카드론이나 오. 현금 서비스는 받지 네. 않으실 수 있으면 네. 받지 않으셔야 본인의 네. 신용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굉장히 중요하네요. 저 네. 의료보험료 너무 아, 많이 나와갖고 네. 석 달 연체했다가 이번에 냈는데 안 되겠네요. 네. 자, 네, 네. 세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공과금, 뭐 네. 할부금 네. 이런 걸 연체 없이 내야지 이게 네. 신용도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카드론이나 뭐 이런 거 쓰지 말아라. 네, 네. 아, 굉장히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자, 그다음에 또 부자들의 특징이 뭔가요? 그 마지막으로 부자들은요, 자기가 투자하는데 일정한 그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네. 꼭 지켜나가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의 소비 패턴, 네. 그다음에 투자 방식. 네. 뭐 저는 자기는 주식하고 안 맞는다. 그럼 절대 주식 투자 안 씁니다. 아하. 그다음에 나는 항상 채권이 안 네. 맞는다. 그럼 채권 안 하시고 아. 골드바가 싫다. 그러면 금에는 투자 안 하시고. 그러니까 네. 자기한테 맞는 투자 성향과 그다음 자산하고의 어떤 궁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맞는다 하면 그것만 지키시지 벗어나지 않고 오. 이것저것 기웃거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기웃거리지 않는다. 네. 자, 김엘렌님께서요. 은행에서 네. 대출 경험이 없어도 신용도가 낮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대출 경험 없으신 건 신용도하고 상관없고요. 아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그 공과금이나 네. 그다음 카드 대금 이런 것만 연체 없이 거래 잘 하시면 네. 신용도에는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왜그래님, 뭐 정원님, 안님, 뭐 네. 또 박인수님, 뭐 안전빵빵 퀄리티업 다 자주 나오시라고 뭐 난리가 났는데 이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게 부자들은 엄청나게 알뜰하다, 네. 이런 네. 걸 하는데 네. 놀랄 정도로 알뜰한 부자들의 그 뭐 모습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모습 중에 하나가요. 네. 정말 작은 돈을 소중히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저도 놀랐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어떤 뭐 상품을 가입해서 계산서가 나왔으면 네. 그거를 원 단위까지 다 계산해 보세요. 오. 절대 그냥 가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부자들은. 예, 그래서 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네. 그다음에 은행에서 계산해준 이게 맞는지, 오호. 그다음에 작은 돈이지만 소중하게 아끼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작은 돈을 아껴야 부자가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그런 좀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아니 뭐 네. 그렇게 찌질하게 뭘 이러냐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네. 또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부자요? 글쎄요. 뭐 남녀의 차이는 제가 사실 느껴본 적은 없는데 부자들 중에 또 좀 제가 남다르게 생각한 거는 네. 부자들 중에는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네. 자기가 이렇게 좋은 일에 써야겠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주변에 제 그 고객들 중에서는 몇 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이렇게 네. 욕만 먹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아. 느낀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럼요. 부자들은 존경받아야 네. 되는 거죠. 부자가 부자 된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네. 이렇게 보니까요. 네. 자, 퀘이커님께서 신용카드 전혀 안 쓰고 체크카드 네. 현금만 쓰는 게 신용도의 불이익인가요?
불이익은 아니고요. 체크카드가 이제 뭐 연말정산 같을 때 네. 그 공제를 더 많이 받으시고 하긴 하는데 네. 신용카드에서 사용한 기록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체크카드만 쓰신 것보다는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신용도는 인정받으시는 거니까 네. 가능하시면 하나 정도는 신용카드 만들어서 연체 없이 쓰시는 게 신용도에는 더 플러스 요인이라고 봅니다. 아, 현금이 아니라 네, 신용도에서 네, 네. 이 신용카드를 네. 쓰고 연체를 안 하시면 된다. 네, 네. 자, 이명수님께서는요, 삶을 대하는 가치관이 부자들이 네. 다르더라. 네. 아, 또 가난한 사람도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자들도 네. 굉장히 왜 그랬님 볼 때는 네. 아주 부지런한 것 같았다 네. 이러는데 네. 또 이런 거는 가치관이나 부지런함은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정말 부지런합니다. 부자들은 네. 정말 부지런한 모습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제에 관심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심만 높은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세요. 어허.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제도나 어떤 무슨 자산 투자 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네. 그 상품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책도 사서 보는 분도 봤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어떤 새로운 상품을 투자권에서 아주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네. 그 상품에 대해서 책을 별도로 구입해서 네. 정독하고 와서 질문하시는 걸 보고 제가 아.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적은 있었는데 네. 저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돈이 없어갖고 근데 우리 조성자 네. 지점장님한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자, 박인수님이 오늘 최고라고 막 네. 올려주시는데요. 자, 김엘렌님이 앞으로 네. 몇 년간 현금 보유와 부동산 투자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네. 아, 좀 현금이 좀 있으시다 보다 부럽다. 네, 네. 어떻게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으냐? 현금 보유와 부동산. 네. 뭐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부분이 항상 유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그래서 유동성을 가져가려면 현금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죠. 네. 특히 요즘처럼 이제 미래가 불안정할 때는 네. 어떤 상황으로 경제가 흐를지 모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미래가 불안한데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특히 경제적으로 새로운 불안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때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아하. 투자의 기회. 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IMF 때 돈 벌었다는 분 꼭 있습니다. 맞아. 그때 뭐냐면요. 환율이 폭등했고 네. 채권 금리가 상승해서 네. 정말 채권으로만 20-30% 이익을 남기신 분이 많으세요. 달러도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두 배나. 네. 네. 그래서 항상 이 유동성은 언제든지 보유하고 가지고 가셔야 네.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현금 보유를 좀 비중을 늘리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이렇게 정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정석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자, 여기서 또 아까 예. 달러 통장은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지요? 네. 예.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네. 인터넷 뱅킹이 잘 되어 있어서 네. 달러 통장도 인터넷으로 개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인터넷 뱅킹으로 하시면 달러 네. 통장 네. 개설을 가능합니다. 아, 인터넷으로도 네. 달러 통장이 네. 가능하다. 네. 지금 마시멜로님이 네. SBS 이제 얘기하는 방송보다 여기가 시청자가 많다고 막 너무 이 평이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정말 여기 다 부자 되고 싶고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부자가 되면은 정말 그럼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잘해 줘야 네. 되는데 네. 자, 부자가 되는 방법 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 주시죠. 글쎄, 뭐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어렵지만 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살려서 생각해 보면 우선은 우리들이 부자가 막연하게 되고 싶어만 하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거나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 적은 없지 않을까 한번 되돌아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네. 그 라이프 단계별 재무 목표를 좀 설정하시고요. 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도 세우시고 네. 근데 이때 실천 방안을 세우기에 앞서서 네.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분석해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알라.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비 패턴이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네. 그다음에 투자나 저축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아하.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품을 선택할 때도 네. 지속적으로 이제 제도라든가 예를 들면 청약 제도라든가 세금 절세 방안이라든가 네. 어떤 상품 뭐 펀드에 가입한다든가 네.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학습이 필요하세요. 그냥 네. 가서 막연하게 뭐 직원이 이렇게 권한다고 가입하지 마시고 오호호. 한번 들어보시고 네. 나도 한번 그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아.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워서 네. 그것도 이제 목표를 세우시고 매년 또 매초 연말이나 연초에 한 번씩은 네. 이 목표 대비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모니터링도 해보시고 경제부총리처럼. 그렇죠. 네. 내 너무 개인적인 엉터리라서 우리나라는 자산이니까 그렇지만. 네. 지금 현재 내 그렇죠. 개인은 얼마가 마이너스인지 얼마가 네. 플러스인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서 네. 한번 수정하고 보완하면 좀 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엘마지님께서 보유하기에 달러가 좋을까요? 유로가 좋을까요? 사실은 네. 유로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요즘 미국의 강세로 봐서는 네. 제가 네. 달러가 좀 더 네.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예, 4달러입니다. 자, 그래서 네. 자기에게 이제 이 나이별로 재테크 목표 네. 설정하고 그다음에 네. 재무 점검을 뭐 연도 뭐 월마다 막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부자가 되는 법. 네. 예. 그리고 이제 항상 그 거시 경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좀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감각을 좀 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내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에 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부동산은 방향이 어떤지 뭐 네. 주식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뭐 이렇게 네. 그냥 방향선 정도는 네. 항상 감각을 가지고 유지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수익률을 평가할 때는 실제로 내가 받는 거는 세후 수익률이니까 네. 세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맞다. 내가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점검하시면 좀 더 나으리라고 봅니다. 네, 다 거기에서 그냥 네. 은행에서 제시하는 수익률만 네. 보는데 부자들은 이거 다 그렇죠. 따져본다 이거죠. 네, 네. 세후 네. 수익률이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주거래, 뭐 부거래은행 네, 이렇게 예.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렇게 보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도 같은데 이거를 못 하는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네. 은행원들도 이렇게 네. 실패해갖고 부자 아닌 사람 많이 봤다고. 맞습니다. 저 우리 네, 조 팀장님, 네. 팀장님으로는 지금은 네. 이제 계시고 이제 네. 은퇴하시고 이제 지점장님이셨는데 네. 이렇게 보면 은행원 중에서도 좀 알토란 같이 불리는 사람 있고 네. 이렇게 이런 사람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역시 그것도 관심도의 차이라고 저는 네. 보는데요. 항상 내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행원이니까 은행 일만 관심을 가지고 네. 본인이 뭐 영업사원이니까 본인 영업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사실 부자가 되기는 좀 거리가 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경제가 앞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럼 나는 이쪽 방향일 때 어떤 재무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겠다. 네. 이런 관심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청약을 하는데 자격이 어떤 건지 네. 내가 주택 청약을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네. 그 조건을 언제까지 맞춰 나가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나의 재테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관심과 학습을 유지하시면 빨리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벌써 이제 네. 12시가 됐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 지금 불안정한 네. 한국 경제 속에서 네. 정말 어떻게 안전 빵빵하게 살아남느냐 네. 이 말씀 좀 해주세요. 또 정부의 그 경제 정책도 네. 맨날 뒤집히고 이래가지고 네. 너무 불안합니다. 네. 네, 귀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실 요즘에 어딜 가서 어떤 분을 만나도 네. 너무 힘들다, 뭐 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런 음.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저도 우울합니다. 그리고 뭐 경제나 미래라는 것 자체가 항상 즐겁고 미래에 어떤 꿈이 있어야만 되는데 요즘에 현실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주 우울한데 이런 때일수록 그 각자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럴 때도 저는 유동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 싶습니다. 그래서 현찰, 예, 캐시, 불안이 4달러. 왔을 때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네. 그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잡으려면 유동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유동성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 보유를 많이 네. 하셔서 네. 또 어디에 기회가 있느냐, 뭐 또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네. 하는 이상한 정책 같은 거 네. 또 거기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시고 일단은 이제 현찰 보유, 그다음에 달러가 필요한 분들은 달러를 많이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이
명답을 해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들 박로우님 네. 경제방송 앞으로도 많이 해달라고 저기 김유진님, 이동훈님이 얼마의 재산을 가져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글쎄요, 뭐 그냥 경제적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요즘에는 사실 현금 자산 50억은 돼야 부자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부자는 다 본인들이 마음속에 있고 네. 나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기준은 없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니? 오늘 잘 들으셨는데 이분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그렇습니다. 36년 동안 은행에 계셨기 때문에 어느 은행을 거래하시면 아마 그 은행에서 뵀을 겁니다. 자, 조성자 지점장님께서는 이제 아주 좋은 그 업적과 그다음에 훌륭한 이제 실적, 그다음에 후배분들의 존경, 그다음에 이 고객이라고 하는 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아직도 고객들이 이분만을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조성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저도 저기 너무 친한 분이 나오시니까 자, 왜 그래님이 4달러를 가져야 부자예요. 네, 마음이 부자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하고 뜻깊은 이 안전 빵빵 그 각자 도생의 시대를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현금 보유, 캐시 플로우, 즉 말하자면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단을 내릴 때는 화끈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아무리 문재인이 지금 개판을 치고 있지만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